여러분, 성장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위로, 또 밖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요, 그 힘과는 정반대의 힘, 즉,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힘, 바로 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문장의 기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외형적 성장이 내면적 성숙으로 옮겨가는 문턱. 이건 그냥 멈춤이나 후퇴가 아니에요. 에너지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스케일의 거대한 전환점인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하늘의 기운인 10개의 천간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거든요. 기는 바로 그 두 번째 흐름이 딱 시작되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 왼쪽이랑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갑에서 무까지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양의 에너지, 즉 팽창의 시간이었다면 기는 그 반대편, 안으로 모여드는 음의 에너지, 바로 수축의 여정을 여는 첫 번째 주자입니다. 무에서 정점을 찍고 막 터져나가던 에너지가 기를 만나서 처음으로 내 안은 어떻지? 하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핵심은 멈춤이 아니에요. 전환입니다, 전환. 마치 나무가 하늘로만 쭉쭉 뻗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땅속으로 뿌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내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질적인 방향 전환이야말로 기가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라는 글자 자체를 한번 뜯어볼까요? 이 독특한 모양 안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기라는 글자 모양 참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사실은요, 사람이 이렇게 몸을 웅크린 모습을 봉 떠서 만든 거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실패해서 좌절한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밖으로 흩어져 있던 내 에너지랑 정신을 다시 안으로 싹 끌어모으려는 굉장히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라는 글자가 몸 기자이면서 동시에 나라는 뜻도 갖게 된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저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선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의 에너지는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가지나 잎을 키우는 힘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보이지 않는 땅 밑으로 뿌리를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내리는 힘, 바로 그 내실을 다지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의 좀 철학적인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자연 속에서 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행으로는 음토, 그러니까 음의 흙에 해당하는데, 와, 이게 아주 재밌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기토의 성격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 바로 그 앞에 있던 무토랑 비교해보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딱 감이 오죠? 무토가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느낌의 거대한 산이라면 기토는 모든 것을 살게 하겠다는 비옥한 밭이에요. 하나는 세상을 압도하는 힘, 다른 하나는 세상을 품는 힘.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그래서 기토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온갖 생명이 자라나는 기름진 논밭이라든지 누군가 정성껏 가꾼 예쁜 정원, 또 정겨운 시골길 같은 거요. 뭐랄까 막 화려하고 눈에 띄진 않지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바탕이 되어주고 또 그걸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그런 공간들이죠. 그렇다면 이 기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어떤 성격적인 특징을 가질까요? 이제 그 내면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의 에너지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해봐라 하면 저는 주저없이 모성애라고 할 것 같아요. 뭐 조건 없이 품어주고 좀 더디더라도 꾹 참고 기다려주고 또 자기가 아는 건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어머니나 스승의 모습이 바로 이 기토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 책들을 보면요, 이 기토의 성격을 아주 재미있는 동물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개입니다. 뜬금없이 웬 개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외강내유.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럽다. 겉으로는 단단한 껍질로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만 그 속살은 누구보다 여리고 부드러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개가 집게발로 한번 꽉 잡으면 절대 안 놓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한 번 품은 사람,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려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집요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늘 평온하고 그래 다 괜찮아 하고 다 받아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보다 예민한 안테나가 항상 켜져 있어요. 특히 기억력이 정말 비상해서 고마웠던 일은 물론이고 서운했던 상처 같은 것도 아주 오랫동안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기토의 포용력은 그냥 해 하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소중한 영역,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기가 가진 힘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특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성숙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이끌어내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가 하는 일을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밖으로 뻗어나가던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고. 둘째, 그 모은 에너지가 깊이를 갖도록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셋째, 그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명을 양육하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경험과 지혜를 기록해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거죠. 어쩌면 기가 끊임없이 팽창만을 추구하는 우리 현대사회에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진짜 성숙이라는 건 더 많은 걸 갖는 확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소중하게 정리하고 정성껏 돌보는 데서 온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는 사실 더 큰 수년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해요. 이렇게 기름지고 단단하게 잘 다져진 땅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오는 금의 에너지가 비로소 단단하고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기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인생이 꼭 앞으로, 밖으로만 달려가는 경주는 아니라고 말이죠. 가끔은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밖을 향한 성장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성숙을 시작했던 그 기의 순간은 혹시 언제였나요? 오늘 하루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